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구조를 보실 때요. 프로젝트 구조를 보실 때 스프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보는 것과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보면 그 윈도우 탐색기랑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보이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면 우리가 어디 찾아가지고 무엇을 딱 집어넣으면 될지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보시게 되면 그 프로젝트 이름 밑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리소스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 밑에 src에 또 중복되는 녀석들이 또 보여요. src 메인 웹앱이 있고 src 메인 여기 또 자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위쪽에 보였던 내용들이 또 아래쪽에 또 중복해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rc 메인 자바 밑으로 들어가면 Azure, Spring, EX01 자, 패키지가 아니라 뭘로 보여요? 패키지가 아니라 폴더 구조로 보이죠? 이게 윈도우 탐색기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파일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src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구조. 이 구조가 그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딱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보이는 그 폴더 구조 그대로 보이게 되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딱 열어서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그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보여주지는 않고요. 전부 다 보여주진 않고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딱 잘라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얘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아까 이쪽 부분이 그 자바 리소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가 폴더 4개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쪽이 또 그 프로젝트 폴더 구조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에 관련된 것들은 자바에 관련된 것들은 위쪽에서만 보여주고 아래쪽에는 자바에 관련된 것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대신에 웹앱, src 메인 웹앱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그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보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조금 프로젝트 할 때는 조금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여기는 뭐 자바도 있고 그래서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XML 파일들 중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자, 여러분들 MVC 프로젝트를 딱 그 분석을 하실 때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실 때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웹.xml을 먼저 본다. 그럼 웹.xml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걔가 아마 컨텍스트 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어딘가에 거기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컨텍스트 XML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웹.xml을 보다 보면 그게 없을 수가 없고요. 컨텍스트 XML의 목적은 뭐냐면 웹서버가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객체들에 대한 정보예요. 커넥션 풀이라든가 그것 말고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웹.xml을 보다 보면 웹.xml이 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컨텍스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웹.xml이 컨텍스트도 다루지만 필터와 리스너도 다루고요. 또 뭘 설정을 하냐면 서블릿 설정도 하거든요. 웹.xml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웹서버의 컨텍스트, 웹서버의 필터와 리스너, 웹서버의 서블릿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web.xml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블릿에 대한 설정이에요. 서블릿은 아까도 말했듯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디스패치 서블릿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고 걔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 설정 정보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기 있는 서블릿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ML 파일들을 분석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느냐. web.xml을 제일 먼저 보고 web.xml에서 참조하는 컨텍스트들을 보고 web.xml에 서블릿이 사용하는 컨텍스트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것들 말고 제일 밑에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는 게 있어요. 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폼.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폼.xml. 폼.xml은 꽤나 길게 아마 100라인이 넘을 거예요. 꽤 길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폼.xml을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넣었던 정보예요. as.spring.ex1번. 패키지를 스프링은 무조건 패키지를 3단계로 하라고 했죠. 2단계까지만 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2단계가 회사 도메인. 그걸 그룹 아이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룹 아이디. 그룹 아이디가 2단계가 될 수도 있고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뭐 4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2단계 이상이에요. 그게 그룹 아이디. 그룹 아이디 뒤쪽이 아티팩트 아이디.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를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거고 하나의 그 자르 파일을 배포하는 그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가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이름이고 워르라고 하는 파일 타입으로 패키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압축 파일이에요. 자르하고 비슷한 자르가 패키지들을 집으로 묶어놓은 게 자르라고 말씀드렸죠. 워르도 똑같아요. 워르도 똑같은데 이 워르는 클래스들만 포함한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있냐면 JSP,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그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자바가 컴파일된 클래스들, 걔네들을 전부 다 집으로 묶은 게 워르예요. 이렇게 집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클립스에서 그 여러분들 런어블 자료도 만들 수 있었듯이 그죠? 메뉴에서 이클립스에서 만들 수 있었죠. 개인 프로젝트 하시면서 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클립스에서 워드 파일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하면 프로젝트 전체를 이 하나의 워드 파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는 확장자가 워드라고 하는 걸로 배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이 녀석을 실제로 우리는 지금 개발을 할 때 우리 로컬 PC에서 동작하는 톰캣 서버를 사용하고 있죠. 톰캣 서버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개발 PC하고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혹은 유튜브가 서비스하는 그 웹서버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자 PC에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개발을 해서 그 워드 파일을 만들어내면 이거를 여기다가 FTP 같은 걸로 USB로 가져다가 옮기는 건 아니고요. 그 웹서버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웹서버의 특정 폴더 밑에다 딱 복사를 하면 그때부터 웹서버는 서비스를 리퀘스트, 리스폰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런어블 자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파일들, 컴파일까지 다 끝난 클래스 파일들,
JSP로 작성된 것들, CSS로 작성된 것들이 집으로 묶여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특정 폴더 밑에 딱 복사만 해놓고 있으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알아서 뭐 압축도 풀고 그 안에 컴파일된 클래스도 사용하고 JSP를 컴파일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JSP 컴파일하고 그런 것들을 와스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월으로 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은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일종의 설정들이고요. 그러니까 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XML 파일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STS 설치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설치를 했었나요? 메이븐 기억나세요? 메이븐 그죠? 메이븐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프로젝트 관리해 주는 거라 그랬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관리해주고 라이브러리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주고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주고 빌드 패스에 포함시켜주고 빌드를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툴이 메이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메이븐이 이용하는 파일이 폼.xm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던 XML 3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웹.xml, 컨텍스트.xml 얘네들은 전부 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웹.xml, 컨텍스트.xml이에요. 폼.xml은 여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월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XML 파일이 폼.xml이에요. 폼.xml. 폼.xml에서 폼은 뭐의 약자냐 하면 그냥 이렇게만 써드릴게요. 폼은 프로젝트 모델. 프로젝트 객체 모델 뭐 이런 뜻인 거죠. 거기에서 POM 따가지고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해주는 XML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XML.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바 버전 1.6 벌써부터 뭔가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보이죠. 여기 나중에 다 바꿀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고 컴파일하고 사용할 때 자바 버전 1.8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1.8 하고 바꿀 거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3.1.1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제목 뭐예요? 스프링 5잖아요. 여기도 버전 스프링 5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말 그대로 템플릿을 위한 거지 이 안에 있는 버전들까지 그대로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버전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필요한 버전들을 뭐 org aspect-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버전은 얼마냐? 뭐 org slf4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어떤 버전을 사용할 거냐? 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 폼.xml에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dependency예요. dependency. 태그 이름이 dependencies, 그 밑에 하위 태그로 dependenc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존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의존성들이고요. 이 dependency 하나하나가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org.springframework. 아까 우리 프로젝트도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라이브러리가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org.springframework.springcontext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 거고 버전이 얼마다? 버전이 이거다. 근데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버전 위쪽에 이름 똑같죠. org, spring framework.
버전 똑같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버전 번호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 파일을 딱 보고서 org spring framework spring context 자르라고 하는 거를 이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여러분들 개인 PC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해요.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폴더 이름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메이븐이 이걸 사용한다 그랬죠. 메이븐이 이 XML 파일을 보고서 저걸 다운로드를 받는데 C 드라이브 들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을 들어가세요. C 드라이브 들어가면 사용자라고 있잖아요. 유저스라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계정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계정 로그인한 사용자 거기 들어가 보면 .m2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폴더는 여러분들이 만든 폴더가 아니죠. 맥이나 리눅스 같으면 이게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는 숨겨져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그 파인더에서 보이지가 않고요. 터미널에서 ls-a라고 하면 아마 저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저 폴더가. 자, 저 .m2라고 하는 폴더를 딱 들어가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리파지토리, 저장소란 뜻이죠. 저장소. 라이브러리들을 자르 파일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란 뜻이에요. 이게 메이븐에서 사용하는 메이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빌드 툴, 프로젝트 관리 툴에서 사용하는 로컬 라이브러리 저장소예요. 로컬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원격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리파지토리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리파지토리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 폴더의 구조가 패키지 이름 구조예요.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제가 패키지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폴더라고 했잖아요. 폴더. 패키지는 폴더의 다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런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org 리파지토리 밑에 org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나요? org가? 있죠. 그죠? 있죠. 들어가 볼까요? org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무슨 폴더가 있을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있죠. 자, 거기 들어가면 무슨 폴더가 있어요?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찾아볼까요? 스프링 컨텍스트 여기 있네요. 그죠?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뭐였었죠?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3.1.1. 릴리즈. 버전 번호가 폴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실 거고 3.1.1 릴리즈가 있죠. 자, 거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자르가 있죠. 자르.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면 저게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 직접 다운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저거 다운로드 한 적 없죠. 그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누가? 메이븐이 이렇게 여러분들 PC에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쭉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냐면 form.xml에 디펜던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어떤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지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1번 프로젝트
스프링 1번 프로젝트에 빌드 패스까지도 추가를 한 거예요. 빌드 패스에 추가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러리 네, 여기 여러분들 프로젝트 보시면 프로젝트 빌드 패스에 포함이 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에 보여요. 빌드 패스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 컨텍스트 3.1.1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메이븐이에요. 메이븐. 그러니까 메이븐이 되게 편리한 거죠. XML에다가 나 이거 쓸 거야.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버전은 얼마를 쓸 거야. 이거 딱 설정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고 빌드 패스에 추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제일 처음에 얘를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제일 처음에 생성했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가 빨간색으로 계속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에러가 사라졌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여기 있는 것들 우리 한 번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 파일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그 빌드가 에러가 나니까 자르 파일이 없으면 빌드가 에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빌드 에러가 났다가 얘네들 다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빌드를 깨끗하게 빌드를 한번 하니까 프로젝트 에러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 빌드 툴. 메이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툴이 해주는 거고 걔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는 사용되는 게 스프링 컨텍스트도 있고 스프링 웹 MVC 얘가 MVC 프로젝트 만들어주는 그거예요. 스프링 웹 MVC도 있고 뭐 아스펙트 J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SLF4J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 등등등 많죠. 네. 뭐 log4j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인젝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서블릿. 그래서 서블릿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JSP라고 있죠. 그래서 JSP를 컴파일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JSTL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톰캣에서 따로 JSTL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메이븐이 JSTL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JSP 파일 안에서 그 태그립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용할 수 있었고 그다음 뭐 JUnit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dependencies까지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쭉 정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 말고 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을 사용하겠다, MySQL을 사용하겠다, 어떤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다른 자료를 사용하겠다 라고 할 때 어디를 추가하면 되겠다? 여기 디펜던시를 추가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 빌드부터는 메이븐에 대한 설정이에요. 뭐 메이븐, 이클립스는 버전 얼마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메이븐 컴파일러는 버전 얼마인 컴파일러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메이븐 컴파일러가 자바 컴파일 할 때 뭐 1.6 버전을 사용할 거고 뭐 이런 등등등 그 다음에 메이븐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버전을 얼마를 사용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메이븐이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한 설정, 라이브러리 설정,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디펜던시, 라이브러리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을 설정을 해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운로드 받고 프로젝트 포함시키고 빌드하고 이런 모든 거는 메이븐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느냐? 그걸 알면 좋겠죠. 그걸 알면 우리가 버전을 얼마를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search.maven.org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주소를 치시면 돼요. search.maven.org. 그러니까 maven.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search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란 얘기겠죠. 자, 여기가 뭐냐면 maven 중앙 저장소예요. 원격 저장소예요. 원격 혹은 중앙 리파지토리. 미포. 글씨가 너무 엉망이죠? 아까 폼.xml에서 그 메이븐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녀석들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아까처럼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사서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당연히 여기서 검색 안 되겠죠. OJDBC가 옛날에 여기 없었어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OJDBC 라이브러리가 없었어요. 검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뉴얼로 OJDBC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만 됐었는데 오라클에서 이제 OJDBC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고 그게 여기 search.maven.org 올라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컨텍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룹 아이디 이용하셔도 좋고 아티팩트 아이디를 이용하셔도 좋고 뭘로 검색하든 상관없어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컨텍스트 요거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여기 서치 창 있잖아요. 서치에다 넣고서 엔터 검색해 보세요. 네, 검색해 보시면 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이렇게 나오죠.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그래서 XML 파일에서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XML 파일에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요 필수로 요거 3개. 디펜던시에서는 필수적으로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와 버전 번호 요거 3개를 딱 설정을 해주면 그 아까 여기서 보신 search.maven.org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을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아까 보여드린 로컬 폴더에 M2라고 하는 이 로컬 폴더에 리파지토리까지가 저장소 이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룹 아이디, 여기가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번호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밑에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버전 번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5.3.15라고 하는 버전 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버전 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버전들인 거예요. 5.3.15, 5.2.19, 점 릴리즈, 5.3.14 이런 식으로 버전 번호들이 이렇게 쭉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3 버전이 아니라 5.2 버전 그 중에서 뭐 5.2.13을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자 옆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에 디펜던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번호 요거를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예 메뉴가 있죠. 이거 클립보드로 복사하기. 클립보드로 복사하기라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사한 내용을 어디다가
여러분들 폼.xml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버전에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일단 버전 번호는 일단은 그대로 놔둘게요. 버전 번호들은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실제로 뭔가를 수정하면서 그때 이 버전 번호들을 다른 것들과 이렇게 충돌이 없게끔 버전 번호를 맞춰서 저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5.3.15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5.3.15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것도 검색을 해볼까요? 스프링 컨텍스트만 검색을 해봤는데 만약에 스프링 웹 MVC 근데 보시면 요거는 같은 버전이에요. 같은 스프링 컨텍스트와 스프링 웹 MVC는 같은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만 되고요. 하셔야 되고 그래도 검색해 볼까요?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여기 리파지토리 검색하는 부분 있죠. 여기 검색창에다가 넣고서 엔터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룹 아이디 스프링 웹 MVC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5.3.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만약에 다른 버전 선택하고 싶다. 5.3이 아니라 5.2를 사용하겠다. 뭐 5.3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네.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더 해보면 aspect JRT라고 하는 거 있죠. aspect J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템플릿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aspect J가 aspect 1.6.10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1.6.10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검색해 볼게요. aspect JRT 복사하시고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티팩트 아이디로만 하시면 안 되고 그룹 아이디까지 일치해야 돼요. 그죠? 네, 그룹 아이디 org aspect J 그다음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이 2.9.8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버전이 1.6 버전에서 여기만 봐도 1.9 버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1.5대 버전부터 1.9까지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들마다 서로 어떤 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신 버전을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예를 들어서 1.5에서 1.6, 1.9 이렇게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1.9, 2.0, 2.5 이렇게 막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근데 A가 B를 사용을 해야 돼요. A가 B를 사용해야 되는데 A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B 라이브러리의 1.9 버전을 가져다가 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버전을 1.5, 1.6, 1.9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버전을 늘리면서 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1.9 버전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테스트가 됐어요, 안 됐어요? 테스트가 안 됐죠. 그럼 만약에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동시에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야 되면 얘네들은 테스트가 안 된 거니까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둘 다 안정적으로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이 버전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현업에 가시면 버전 맞추는 게 되게 큰일이에요. 버전을 잘
예를 들면 뭐 A라 뭐 행정안전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그 버전 번호들하고요. 그다음 뭐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버전 번호들하고요. 얘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저런 버전들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근데 한번 딱 세팅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세팅에 맞춰서만 개발을 하면 되니까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중간에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디펜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B에 의존하고 뭐 B는 C를 의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버전들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버전 번호들은 제가 테스트 해본 버전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테스트 해본 버전들을 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폼.xml. 폼.xml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사이트도 잘 봐주세요. 잘 봐주시고 OJDBC 하나 검색해 볼게요. OJDBC 이 search.maven.org에서 OJDBC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OJDBC라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진짜 오라클에서 그 배포하는 거는 오라클에서 배포하는 것도 있고 딴 데서 배포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걸 구별하시는 방법은 앞에 회사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게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com oracle JDBC com oracle 데이터베이스 JDBC라고 하는 그 그룹 아이디가 있고요. com oracle 데이터베이스 JDBC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 OJDBC 10, OJDBC 8, OJDBC 11 이런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거를 추가를 해서 저희는 자바 8 버전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OJDBC 8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그거는 추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할 때. 요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정말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오라클이 이 메이븐 공개 저장소에 업로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홈페이지에 와서 직접 다운로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메이븐에다 직접 넣을 수가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폼.xml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폼.xml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별로 없죠? 그죠? 네, 뭐 코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 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이 프론트 컨트롤러 모델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컨트롤러와 몇 가지 JSP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분이니까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0분에.